60세 전직 교사, 그녀에게 속아 은퇴 자금 날리고 이곳에서 일합니다. 사람을 믿은 죄, 은퇴는커녕 다시 새벽 출근입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 나름대로 바르게 살았습니다. 30년 넘게 중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쳤고 밤늦게까지 시험지 채점하면서도 단 한 번도 이 일 그만두고 싶다 생각한 적 없었어요. 누가 봐도 성실했고 그렇게 살면 나이 들어서도 큰 걱정 없을 거라 믿었죠. 그런데 믿었던 사람 하나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퇴직할 즈음에 알게 된 사람입니다. 조금 외로웠던 시기였고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하고 웃고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처음엔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냥 말동무 정도로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선생님, 이런 투자 기회 다시 안 와요 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은행 이자도 별거 없고 정년퇴직금도 한 번뿐인데 이 돈으로 뭐라도 해야겠다는 불안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랬나 봐요. 3억 원을 맡기면서도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계약서, 투자 제안서 하나도 없었는데도요. 괜찮아요. 저 믿으시죠? 그 말에 그냥 마음이 녹아버렸던 거죠. 결과요? 그녀는 사라졌고 제 은퇴 자금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허탈함과 다시 일해야 한다는 현실뿐이었어요. 다시 시작된 인생, 하지만 마음은 무너진 채 지금은 아파트 단지에서 야간 경비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정말 많이 상했어요. 학생들이 선생님하고 인사하던 그 시절과 너무 대조되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더라고요. 60세에 일자리 구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았고 경비직은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어요. 저처럼 은퇴 후 사기를 당하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로 다시 일터에 나서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누군가는 자녀의 사업 실패 때문에 또 누군가는 건강 문제로. 은퇴란 게 그냥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은퇴 이후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 은퇴 준비하면 대부분 얼마를 모아야 하나부터 생각하죠.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쓸 것인가, 어디에 맡길 것인가, 내가 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전문가들은 은퇴 이후 재정 관리에서 다음 세 가지를 특히 강조합니다. 1. 은퇴 이후에도 지출 관리 능력은 계속 필요하다. 예를 하나 들게요. 저랑 친한 동료 교사였던 김 선생님은 퇴직하자마자 대출을 껴서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커피 좋아하니까 해볼래라는 말 참 멋져 보였죠. 근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월세, 인건비, 원두값, 전기료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감당 못하더니 결국 1년 만에 접었어요. 퇴직금의 절반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 후엔 건강도 안 좋아져서 결국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창업이나 도전은 멋있게 들릴 수 있지만 은퇴 이후의 돈은 더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이 돈을 버는 것보다 더 큰 전략이 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2. 사람을 믿기 전에 계약서를 먼저 믿어야 합니다. 제가 처절하게 배운 교훈이기도 하죠. 은퇴 자금이란 건 단순한 돈이 아니에요. 내가 평생 일해서 만든 시간의 집약체예요. 그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맡긴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또 다른 사례 드릴게요. 고등학교 교감이었던 이 선생님은 사위가 제안한 부동산 투자에 5억 원을 넣었습니다. 사위가 가족이니 당연히 믿었고 심지어 계약서도 쓰지 않았대요. 결과는요? 사위는 사업 실패했고 돈은 날아갔고 부부 관계도 깨졌습니다. 믿음은 소중하지만 돈 앞에서는 계약서가 곧 믿음이에요. 3. 은퇴 이후 삶은 나 자신을 지키는 싸움이다. 마지막 사례는 조금 따뜻한 이야기예요. 제 아는 분 중에 63세의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계세요. 처음엔 무료급식, 배식, 도우미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르신들 대상 재무교육 강사로도 활동 중이세요. 특별한 전문 지식이 있었던 건 아니고 오히려 퇴직 후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기 위해 시작했다고 해요. 그분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아요. 은퇴 후엔 돈보다 쓸모가 있어야 마음이 외롭지 않다. 맞아요. 돈이 아무리 있어도 허무하고
할 일이 없으면 사람은 점점 안 좋아져요. 오히려 몸을 쓰고 땀 흘리고 사람들 속에 있으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은퇴 이후의 삶은 외롭고 위태롭기 쉽지만 내가 나를 일으켜야 한다는 점에서 인생의 진짜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새벽을 걷는다. 솔직히 아직도 그 사람이 미울 때가 많아요. 그 사람 때문에 제 은퇴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경비를 하면서라도 스스로를 일으켰다는 사실이 저한테 위안이 됩니다. 혼자 새벽에 출근해서 현관문을 지키고 있으면요. 가끔 지나가는 주민이 고생 많으시네요 하고 말 건네줄 때 그게 그렇게 힘이 돼요. 어쩌면 지금 제 자리가 저한테 다시 필요한 인생 수업일지도 모르죠. 마무리하며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에도 나만 이렇게 망한 건가 지금이라도 다시 일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전하고 싶어요. 당신만 그런 거 아닙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남의 눈치 보지 마시고 오히려 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번 다시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은퇴는 당신의 인생이니까요. 돈이 있든 없든 여전히 의미 있고 소중한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우리 너무 늦지 않게 다시 걸어가요. 저처럼 새벽을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앞서 전직 교사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번에는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을 좀 더 전문가 시각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 위주로 풀어볼게요. 은퇴 자금을 잇는 사례가 왜 생기고 어떻게 하면 그런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 또 은퇴 후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친근한 말투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1. 은퇴 자금 사기 피해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를 남겨야 한다. 은퇴 자금 날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말만 믿었다, 계약서도 없었다, 서류 작성이 너무 간단했다, 이런 부분이죠. 사실 돈을 맡길 때는 아무리 상대가 친근해도 믿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투자든 부동산이든 보험이든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남기세요. 그리고 투자 제안서나 상품 설명서, 관련 허가증 같은 문서도 함께 챙겨야 해요. 예를 들어 금융상품이라면 금융감독원 등록 여부 확인은 기본 중 기본입니다. 투자처가 불분명하다면 그 순간부터 위험 신호로 봐야 해요. 그리고 계약서에 투자금 반환 조건, 위험고지, 수수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쉽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2. 누구에게 맡기느냐만큼 어떻게 맡기느냐가 더 중요하다. 은퇴자금 운용에 있어서는 안전성과 유동성이 핵심입니다. 무작정 높은 수익률만 줬다 보면 사기나 실패 위험에 빠지기 쉬워요. 예를 들어 60대 이상 은퇴자들이 선호하는 대표 상품 중 하나가 연금보험입니다. 연금보험은 원금 손실 위험이 적고 일정 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도 계약 조건을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세금 혜택은 어떤지, 수수료가 과도한지 등을 반드시 살펴야 해요. 또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모두 한 군데에 맡기지 말고 1억 원은 예적금처럼 안전한 상품에, 1억 원은 연금보험이나 국공채, 나머지 1억 원은 적절한 펀드나 ETF 같은 중위험 상품에 나누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하면 한 곳에서 문제가 생겨도 전체 자산이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3. 은퇴 후 생활비 예산은 무조건 명확히 짜야 한다. 많은 은퇴자들이 예상보다 지출이 많아 고생하는 이유는 생활비 예산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지출을 산정할 때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눠서 관리하는 게 좋아요. 고정 지출 집세,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등. 변동 지출 식비, 교통비, 문화생활, 의료비 등. 60대 이상 은퇴자의 경우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건강검진과 예방에 신경 쓰고 의료비 예산은 전체 지출의 1020% 정도로 여유 있게 잡아야 해요. 한편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기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생활비, 버퍼 비상금도 반드시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통상 36개월분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두는 게 권장되고요. 4. 은퇴 후 재취업이나 사회참여 계획은 반드시 세워야 한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해도 사회와 단절된 삶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 모두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문가들은 은퇴 전에 퇴직 후의 삶을 미리 설계하길 권해요. 사례로 62세에 퇴직한 김 씨는 퇴직금 일부로 요식업 창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동네 복지관에서 시니어 봉사단에 참여하며 소소하게 용돈을 벌고 사람도 만나면서 활력을 되찾았어요. 또 다른 사례로는 전직 교사 출신 이 씨는 지역 도서관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노년의 재능 기부를 실천하는 중입니다. 이처럼 경제적 활동뿐 아니라 사회 참여나 취미 활동도 중요해요. 그게 마음 건강에도 경제적 안전망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5. 사기 당했을 때 대응 방법과 예방 팁? 만약 사기를 당했다면 당장 좌절하지 말고 법률 상담부터 받으세요. 한국소비자원이나 금융감독원 같은 기관에서 피해 구제를 도와주고 피해 사례 신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노인복지관에서도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이 많으니 활용하는 게 좋아요. 사기를 예방하려면 지인 권유라도 반드시 여러 곳에 검증 요청하세요. 투자 관련 정보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 비교 공시 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은퇴설계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 은퇴설계 꼭 전문가 도움을 받자. 은퇴 준비는 혼자 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전문가와 상담하면 내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자산 배분, 세금 절감 방안, 생활비 관리법을 배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은퇴설계 전문가는 연금 수령 시점과 금액을 최적화해주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어떻게 연계할지도 알려줍니다. 또 세금을 적게 내면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지키는 전략도 같이 짜주죠.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워도 무료 상담 서비스나 공공기관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에서 은퇴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7. 마치며 은퇴 후에도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 정리하자면 은퇴 자금을 지키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단순히 돈 모으는 것 이상으로 신중한 관리, 사회적 관계 유지,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실제 사례처럼 사기 피해, 무계획한 창업 실패,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험이니까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은퇴도 내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점을요. 무엇보다 스스로 공부하고 주변의 조언을 귀 기울여 듣는 자세가 가장 큰 재산입니다.